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발표 화면으로.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BPR 2020에 발표된 Cars can fly up in the sky, improving urban scene segmentation via high driven attention networks라는 이름의 논문이고요. 네,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이 논문이 메소드나 아이디어가 되게 간단하고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더 메소드나 실험 결과 같은 거를 꼼꼼히 보는 방향으로 오늘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쉬워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논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이름은 High Driven Attention Network, 하넷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태스크가 이제 다른 논문들처럼 좀 와이드하지 않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위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얼반신 이미지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얼반신 이미지의 인트린식 피처를 활용한 어텐션을 이용하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넷의 메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이 얼반신 이미지에 대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이 얼반신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 시티스케이스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동차가 벤츠네요. 벤츠가 이제 주행하면서 길거리 사진을 찍은 것들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셋이고, 이제 각 이미지에 대응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라벨들이 같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이고,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있고 자동차나 이제 하늘, 그리고 보행자도 있고, 이런 가로수도 있고 표지판 같은 다양한 이런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는 얘네만의 특별한 그런 포지셔널 패턴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런 공간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오브젝트들의 주로 나타나는 오브젝트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로 벌티컬 포지션에 따라서 주로 등장하는 물체들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A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각각의 라벨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임밸런스도 굉장히 심한 거를 보실 수 있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700K 이렇게 되는데 엄청 조금 등장하는 라벨들도 있고, 이렇게 전체 이미지 봤을 때는 라벨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 이미지를 어퍼랑 미들이랑 로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라벨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조사해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 오브젝트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퍼 파트에서는 당연히 안 나타나고, 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들 파트에서 주로 나타나고,
스카이는 당연히 이제 어퍼 파트에서만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인트리식 피처들이 이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 얼반신 이미지에는 존재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이 논문의 제목이 Cars can't fly up in the sky인 이유입니다. 자동차들이 이제 하늘에는 달려 있을 수 없고 여기만 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 자체의 정보를 활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높이자 하는 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었고요. 좀 더 이 데이터 라벨들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이미지에 대한 그 클래스 분포랑 각각의 어퍼, 미들, 로우어로 나눴을 때의 클래스 분포입니다. 그래서 탑5 클래스들만 나타낸 표인데요. 전체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이 탑5 클래스들이 전체 라벨들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도미넌트합니다. 근데 이게 어퍼랑 미들, 로우 이렇게 세 가지 벌티컬로 나눠서 봐보면은 제일 많았던 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퍼에서는 0.006%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로우에서는 거의 뭐 90%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우어 파트에서는 로드가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미들 파트에서는 스몰 오브젝트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보통 이쪽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할 거고, 뭐 표지판 같은 것도 미들에 많이 위치를 하고, 그리고 어퍼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나 이런 초목, 그리고 스카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 이런 위치마다 많이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이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각각의 엔트로피를 조사한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엔트로피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건데, 전체 이미지를 줬을 때 각 라벨의 엔트로피를 조사했을 때는 1.84가 나왔는데, 어퍼, 미들, 로우어에 대한 엔트로피를 조사했을 때는 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이 어퍼랑 로우어 그리고 얘네 셋의 에버리지를 했을 때 엔트로피가 전체 이미지를 줬을 때보다 훨씬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생각하면은 이렇게 어퍼, 미들, 로우어로 나눴을 때 불확실성이 더 내려가니까 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서 이제 하넷을 개발한 모티베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넷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넷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igh Driven Attention Network의 줄임말이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전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이름은 아니고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애드온으로 쓸 수 있는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넷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인풋 피처 맵이 주어졌을 때 하이트 와이즈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고, 그리고 어떤 피처 혹은 클래스가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어텐션인데 하이트 와이즈하게 어텐션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하넷의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그냥 애드온 모듈이어서 어떤 CNN 베이스 백본 네트워크에도 이제 항상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트 인크리스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스트 에피션트한 모듈이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게 XL이 이전 피처 맵이고 XH가 그 다음 피처 맵입니다. 그래서 이 XL로부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텐션 맵을 생성을 하고 그걸 이제 XH에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해줌으로써 어텐션을 주는 그런 구조로, 그냥 일반적인 어텐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 마지막 어텐션 맵의 쉐입이 조금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채널 곱하기
하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와이즈하게도 어텐션을 구하지만 하이트 와이즈하게, 그러니까 이런 세로 위치에 따라서 어텐션 웨이트가 달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로 축을 따라서 더 이제 피처 맵에 웨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텐션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맵을 구하는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어텐션 맵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가장 먼저 이 XL 인풋 피처 맵을 풀링을 이용해서 widthwise 풀링을 이용해서 heightwise한 contextual information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C 곱하기 W 곱하기 H였는데 C 곱하기 H 곱하기 W였던 인풋 피처 맵이 풀링을 통해서 C 곱하기 H 곱하기 1이 되고요. widthwise 글로벌 풀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맥스 풀링 이용하거나 에버리지 풀링 이용하는 거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height-wise contextual information을 좀 더 코어스한 어텐션 맵을 구하기 위해서 하이트 방향으로 다운샘플링을 조금 해줍니다. 이제 하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가 이제 다 필요하지는 않다 해가지고 하이트 방향으로 축소를 조금 해주는 다운샘플링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컨볼루전을 이용해서 어텐션 맵을 추출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다른 최근에 연구된 이제 채널 와이즈 어텐션 구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인접한 노드들의 이제 정보도 함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대신에 컨볼루전 레이어를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쓰는 컨볼루전은 1D 컨볼루전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방향으로 컨볼루전을 하는 1D 컨볼루전을 이용해서 어텐션 맵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다운샘플링 콜스 어텐션 맵을 위해서 다운샘플링 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맵을 다시 원래 그 쉐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업샘플링 하는 과정까지 하면은 이 어텐션 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의 컨볼루전 레이어를 이용했고 이제 채널 와이즈하게 리덕션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시켜주는 그런 컨볼루전 2개,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컨볼루전 레이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처음에 이 채널 와이즈 리덕션 하는 리덕션 레이시오 R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소프트맥스 펑션 대신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꼭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어텐션 맵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피처나 라벨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할 수 있게끔 소프트맥스 대신에 시그모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특이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A, B, C, D까지는 그냥 단순한 다른 방법들이랑 같은 어텐션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거를 추가로 사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런 하이트 와이즈한 어텐션을 주면 좋다라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이트 와이즈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가를 해줬냐면 트랜스포머에서 쓰는 그 사이너소이드 포지셔널 인코딩, 그거를 이제 각 하이트에 맞춰서 만들어서 엘리먼트 와이즈 썸을 중간에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바닥에는 차가 있고 하늘에는 하늘이 있고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었다고 하고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 그 컨볼루전 중간중간에 어디에 줄 건지, 그것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하넷의 구조였고, 여기서 이제 실험한 세팅들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백본 네트워크로는 딥넷 V3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 딥넷 V3의 중간중간 5개의 하넷 모듈을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개 모듈들은 하이 레벨 레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단에 사용하지 않고 뒷단에다가 하넷을 끼워 넣었다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벌티컬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벌티컬 포지션과의 코릴레이션은 하이 레벨, 로우 레벨 피처보다는 하이 레벨 피처에서 더 잘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뒷단에다가 하넷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페티터에는 이제 다넷이라는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다넷과 같은 계열의 어텐션 모듈들은 이제 스페셜이나 채널 디멘전에 따른 어텐션 밸류를 계산하는데, 그때 이제 계산하는 게 이렇게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의 크기거나, 아니면 채널 와이즈로 하면은 채널 곱하기 채널 크기의 어텐션 맵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넷 같은 경우는 채널 곱하기 높이 곱하기 1 크기의 어텐션 맵만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SENet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SENet은 하넷보다는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C 곱하기 H 곱하기 1 크기 어텐션 맵을 계산하는데, SENet 같은 경우는 채널 와이즈로만 어텐션 맵을 계산을 해서 C 곱하기 1의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하넷보다 더 그 코스트 이펙티브한데, 대신 이 SENet은 이런 얼반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다 비슷한 그 서큐스텐스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Net은 이런 데이터셋에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주장한 메소드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이 베이스라인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처음 보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하넷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 이 베이스라인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한 트릭들인데, 우선은 딥랩 V3 베이스라인을 레즈넷 101을 이용해서 구조를 조금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싱크 배치놈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멀티 GPU로 이제 패러럴하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배치놈을 쓰면은 따로따로 그 배치놈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는데, 이 싱크 배치놈을 쓰면 멀티 GPU 환경에서도 그거를 다 싱크로나이즈를 해줘서 그 파라미터들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고, 파이토치의 이제 기본으로 있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7x7 컴브 하나를 3x3 컴브 3개로 고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는 코드인데, 중간 피처를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그 구글넷에 있는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같은 거를 여기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서 이렇게 피처를 하나 뽑아서 얘만을 위한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달고,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 로스도 같이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도 쓰는지 몰랐는데, 구글넷 이후로 지금도 쓰는지 몰랐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유니폼 샘플링이라는 것도 이용을 했는데, 이거는 찾아보니까 클래스가 좀 더 유니폼하게 샘플링 되도록 하는 그런 샘플링 스트래터지더라고요. 이 데이터 임밸런스가 크면은 클래스 임밸런스가 크면은 학습이 잘 안 되니까 좀 그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으로 시티스케이프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MIOU를 79.25%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거는 학습에 관련된 그 테크닉들이고, 인퍼런스 때도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찾아봤는데 정보가 잘 안 나와서 아시는 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인버스 테크닉을 이용해서 MIO율을 또 3%나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시티스케이프 말고도 이건 전 처음 들어봤는데 BDD 100K라고 하는 또 이런 얼반씬 이미지들 담은 데이터셋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은 다양한 백본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백본 모델에 대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성능이 올라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백본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아우토스트라이드도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 항상 하넷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하넷을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제 이 파란색 화살표는 하넷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 향상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하넷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아우프스트라이드를 줄임으로써 성능을 향상을 시킨 건데 보시면은 이 하넷을 사용하는 거는 그 여기 보시면 이 X축이 테라플롭입니다. 그래서 연산량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하넷을 이용하면 연산량은 거의 높이지 않고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아우프스트라이드를 올리는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연산량이 거의 뭐 2배 이상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다. 성능을 올릴 때. 그래서 하넷이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모든 모델에 대해서 쓸 수 있고 항상 성능을 올려주는 좋은 모델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넷이랑 콜드 콘브라는 거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 콜드 콘브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트랜스포머에서 쓴 그 사이너소이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콜드 콘브를 이용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줬을 때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스킴인데요. 그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I 좌표랑 J 좌표, 그러니까 X 좌표랑 Y 좌표를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은 수로 채워가지고 그냥 채널 와이즈하게 컨캣을 해준으로써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했더니 그거보다 이제 자기들이 쓴 게 더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쓴 게 더 좋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보여드렸던 표란 그림인데요. 이거는 가장 처음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표란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엔트로피가 어퍼, 미들, 로우어로 나눴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도 하고 로우어에서 엔트로피가 제일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라면은 로우어 부분에서 제일 이제 성능이 증가하는 게 맞는 건데 실제로 이제 각각의 리전에 따른 이 하넷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 증가를 봤더니 실제로 로우어에서 로우어 파트의 성능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거는 다른 소타 모델들과의 비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넷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뭐 백본이나 모델을 쓴 것도 있고 어쨌든 소타 모델과의 비교인데 소타 모델과의 비교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장 제일 높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파트가 좀 흥미로웠는데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분석을 되게 잘했다라고 느꼈고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어텐션 맵을 보여준 건데 아까 5개의 하넷 모듈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그 어텐션 맵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다. 이게 뭐 하나로 이렇게 쭉 나온 게 아니고 어텐션 웨이트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다. 그러므로 이게 잘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 흥미로웠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랑 같은 웨이트 맵인데 이게 이 5개 중에 여기 L2에서 나온 웨이트 맵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나온 웨이트 맵을 어텐션 웨이트 맵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 하네드 L2 같은 경우에는 그 어트로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전에서 나와서 그 후에 거에 더해주는 그런 어텐션 맵인데요. 이제 어트로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그 어트로스를 준 컨볼루션 맵들을 다 컴캣을 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각각의 서로 이제 다른 시야각을 이용해서 본 피처 맵들을 모두 컨캣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L2 맵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채널 와이즈로 컨캣이 되는 거니까 각각 그 웨이트들이 어떤 그 피라미드 풀링에서 나온 거에 곱해지는 웨이트인지를 이제 그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그 이미지 풀링 여기에 곱해지는 웨이트들이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곱해지는 웨이트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초록색 박스는 요 미들 리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웨이트가 굉장히 값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훨씬 더 포커스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했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렇게 별로 포커스를 안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전 자체가 이 미들 리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오브젝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요. 근데 이 초록색 박스가 가리키는 부분들은 다 그 시야각이 굉장히 넓은 필터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가 가리키는 이 컨볼루전 1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굉장히 좁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야각이 넓은 부분들은 이런 스몰 오브젝트들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웨이트가 조금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시야각이 좁은 부분들은 이런 스몰 오브젝트들을 잘 볼 수 있으니까 더 웨이트가 되도록 학습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넷이 진짜 잘 학습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피겨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것도 꽤 신기했는데요. 이거는 이 마지막 L5 하넷에서 가져온 웨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마지막 레이어 직전에 있는 하넷 모듈이기 때문에 이 어텐션 맵이 각각의 클래스들에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X축 같은 경우는 각각의 클래스를 의미하고 이 Y축이 하이트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하이트에 따른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이고 당연히 이제 로드는 아래쪽에 이제 몰려 있고 스카이는 위쪽에 몰려 있고 칸은 중간쯤에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랑 실제 학습시킨 요 어텐션 웨이트랑 굉장히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스카이, 카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제 하이트에 따른 디스트리뷰션과 어텐션 맵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유사했고 이로써 이제 어텐션이 진짜 이 벌티컬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저는 이 논문을 이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테스트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메소드도 막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첫 번째는 이 데이터셋
이 이미지들 자체의 특성을 이용할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뭐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차랑 도로가 있다. 이런 거를 어텐션을 이용해서 해결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박했고, 그리고 이게 어텐션을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하이트에 따라서 클래스에 포컬로스처럼 웨이트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사진들은 도로가 좀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없을 텐데 이런 하이트 와이즈한 어텐션을 이용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잘 동작이 할 수 있게끔 한 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어텐션 맵들을 직접 분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제시한 이 메소드의 유의미함을 증명한 게 이 분석 자체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디어랑 메소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뭔가 배울 게 많은 논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리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단한 아이디어는 되게 직관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앞부분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준다고 하신 부분에서 네. 그거를 왜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혹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 저도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 굳이 왜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지? 그냥 이렇게 당연히 어, 이렇게 과정에서 그냥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아래인 거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는 게 이 어텐션 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텐션 맵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의 컨볼루션 필터가 모든 하이트를 한 번에 다 보지를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3x3 컨볼루션, 1D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하면은 바로 어드제이선트한 정보들만 보니까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줌으로써 이 절대적인 그 하이트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제 하늘 쪽이고 위쪽이고 이쪽은 아래쪽이다. 이런 거를 절대적인 값으로 이제 줄 수가 있어서 그럼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로드랑 스카이는 각각 아래쪽 위쪽에 위치한다.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어서 요거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게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은 로드가 아래 있고 스카이가 위에 있는데 뭐 사진 중에 뭐 약간 뒤섞인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뒤집힌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면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애초에 이런 얼반씬 이미지를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그런 여기서 아, 딱 이렇게 주어진 이런 상황 외에 다른 상황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지넷의 훈련에 이 그 하이트 와이즈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한다.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뭐 물론 뭐 하늘과 땅 이런 거는 있겠지만 어디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 이런 거는 크게 이 월반신 데이터셋만큼 스트릭트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딱 이런 상황에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포지셔널 인코딩 하는 부분에 네,
저거 어텐션 만들 때 컨볼루션을 쓰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컨볼루션을 원바이 원이라고 하면 그런가? 그 같은 채널, 그러니까 하이트의 같은 포지션끼리 모든 채널을 원바이 원으로 하는 건가요? 컨볼루션이? 원바이 원이라는 게 원바이 원이 아니라 원디 아니라 컨볼루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세로가 하이트고 가로가 채널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렇게 생겨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하이트고 여기가 채널인데 이제 그냥 저희가 보통 원디 컨볼루션을 하는 것처럼 하이트 축을 따라서 컨볼루션을 해서 그러니까 채널로 이제 채널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2D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가로랑 세로 방향으로 컨볼루션을 해서 각각의 채널을 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하이트 방향으로 원디 컨볼루션을 해서 각각의 아, 채널 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냥 원디인 거고 그냥 크기는 3인 건가요? 혹시 크기도 아시나요? 잠시만요. 그거는 3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그게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는 게 신기해가지고 논문에 3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 과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계산할 네. 때 금방 아까 대답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다 못 보니까. 그리고 그 인퍼런스 테크닉 부분에 네. 혹시 TTA 아시나요? 아니, 테스트 타임 모릅니다. 어그리먼트? 그게 얘네가 저희가 원래 인퍼런스 할 때 원래 이미지만 넣고 인퍼런스를 하잖아요. 오리지널 이미지만 넣고. 네. 근데 이거 뭐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에도 그렇긴 한데 테스트 인퍼런스 하는 단계에서 어그먼트를 줘서 인퍼런스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플립을 해서도 하나 넣고 그대로도 하나 넣고 뭐 오일리였으면 768, 768도 넣고 256, 256도 넣고 해서 평균 내서 뽑으면 무조건 거의 무조건 높아지거든요. 인퍼런스 그 정확도가. 그거 했던 앙상블처럼 하는 거네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음, 슬라이딩 저것도 그냥 작게 크롭해서 해가지고 다 더해줬다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쳐도 안 나오길래 그거였군요.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어그질러리도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세그멘테이션에는 특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군요.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클래스 유니폼 샘플링. 이게 그 클래스가 유니폼 하도록 되도록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었으면은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 세그멘테이션은 하나의 이미지에 이 라벨도 있고 저 라벨도 있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아시는지. 이게 그 데이터셋을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데이터셋을 그냥 배치 뽑을 때 유니폼하게 뽑는다는 건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샘플러를 어떻게 잘 계산을 해서
이게 원래 폴드 나눌 때 그룹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찾으면 올려드릴게요. 뭐 그룹 무슨 스플릿해서 그래도 그 클래스별로 좀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서도 클래스 등장하는 확률을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잘 짜면 네. 그 약간 알고리즘적으로 잘 짜서 폴드 나눌 때 그렇게 하는 건 봤는데 그거랑 음, 비슷하게 해서 배치도 잘 넣어주지 않았을까요? 음,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